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 확정이 좀 났어요. 그래서 위믹스, 와, 아까 전에 이제 장중에 막 1200원, 1400원 했던 게 1000원 갔다가 아까 전에 이제 관심 테마 할 때만 해도 한 900원 요걸 봤었는데 진짜 그 결과 나오자마자 그냥 반토막이 그냥 나네요. 근데 또 100원, 200원 막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며칠 지나면은 내일 3시, 오후 3시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뭔가 좀 정리매매 같은 느낌? 주식시장에서 코인이 이제 보니까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바이낸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이상한 뭐 후옵인가? 뭐 그런 중국 거래소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가 난 거는 우리나라 닥사 그 산하에 있는 4개. 일단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안 하는 사람들도 아는 빗썸이랑 업비트 요 우리나라 이제 양대 산맥 이 큰 거래소에서 일단 상장 폐지가 들어가고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는 되긴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좀 주가가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상장 폐지에 대해서 위메이드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를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그래서 내일 오후 3시 상장 폐지 들어가는 거죠. 그 상태. 그 다음에 거래 종료.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매번 좀 반복되는 주식시장이지 않나.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런 홀짝 같은 재료들, 물론 이제 매수를 하거나 버티시는 분들 중에는 홀짝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서 매매를 하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재료, 특히 당일 재료 까보는 거, 제가 이제 장중에는 뭐 그나마 보면서 내가 뭐 마이너스 10%든 이렇게 좀 감안하고서 순절치 생각하고서 보면서 내가 뭐 지금 뭐 발표가 나오고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된다 싶으면은 그런 걸 이용해서 좀 내가 대응 자신 있어 라고 하면은 보면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홀짝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내용을 매번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매번 계속 주식시장에서 이어지는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번 뭔가 재료 발표, 당일 발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서 열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열어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자, 큰 틀에서 일단 홀짝은 둘 중 하나죠. 그냥 홀이냐 짝이냐, 홀이냐 짝이냐, 홀짝이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재료 오픈, 홀짝을 하더라도 항상 그 느낌상 좋을 것 같아서 느낌상 이거 패스할 것 같은데 이거 느낌상 가처분 신청 이거 받아주지 않을까? 개인들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해석은 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생각을 할 때 뭔가 좀 그나마 타당한 근거, 이유 등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통과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재료를 오픈을 해야 돼요. 재료 오픈, 재료 까부는 매매는 저는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홀짝 매매는 기본 베이스는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홀짝은 좀 패스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계속 좀 롱런하기 위해서는 홀짝 매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하더라도 비중을 내가 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서 근데 홀짝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홀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좋아 보이니까 하잖아요. 사실 좋아 보이니까 홀짝 그 재료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니까 매매를 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죠? 비중이 많이 들어가요. 왜?
야, 이거 내가 지금 미수 풀베팅해서 저거 만약에 내일 가처분 신청 승인 나오면은 받아주면은 밤중에 위믹스 코인 뭐 50% 상승하고 그러면은 위메이드도 뭐 10% 20%갭 상승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죠 보통. 그리고 그런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비중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매매는. 그렇기 때문에 홀짝 매매를 애초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10번 성공해도 뒤에 이런 거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이게 뭐죠 결국? 미수 풀베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런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내가 기계적으로 갖다가 내 비중에 뭐 10%라던가 뭐 20%라던가 나 이거 진짜 막말로 손절 치더라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이거는 좀 내가 이런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내가 좀 충분히 해볼 만해 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것과 그냥 막연히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개인들 많이 물려있는데 이거 법원에서 그냥 상폐시킬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거는 법원에서 그렇게 크게 고려할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방금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이전에 또 가처분 신청한 거에 대해서 기각했던 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과거 판례, 그거를 좀 중요시하죠. 과거에 한번 판례, 그 처음 판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를 판례를 이제 데이터 삼아서 다음 판례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 보시면서 해야 되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미수 풀베팅 결국 똑같아요. 풀베팅해서 3번 수익 내 5번 수익해 좋죠. 계좌 진짜 빵빵 불어납니다. 하지만 뒤에 한번 삐끗하죠. 사실 미수 풀베팅으로 2번, 3번 연속적으로 갖다가 수익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2번, 3번도 뭐 운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실력도 있어야 되는 케이스고, 그리고 그게 5번, 뭐 10번 이어진다. 정말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는 그 정도인 거거든요. 미수 풀베팅 계속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뒤에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3번 수익, 5번 미수 풀베팅해서 시원하게 수익 낸 거 한 큐에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홀짝 매매도 결국엔 미수 풀베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 보여서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재료가 좋아 보여서 내가 이거 재료 오픈해봐야겠다 하는 거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긍정적인 확증 편향이 생기죠. 이거 지금 미수 풀베팅해서 내일 신청 밤중에 승인 나고 위메이드 내일 뭐 아침에 뭐 갭 한 10% 20% 그러면 내 계좌 든든해지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다른 종목에서도. 그래서 주식시장 좀 홀짝 매매도 항상 이런 거 좀 비슷한 매매이고, 홀짝 매매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더라도 그냥 좀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이런 이유, 나 진짜 뭐 법원 판결이든 정말 재료 찾듯이 엄청 뒤져가지고 이거는 승률 높다 혹은 내부 정보가 있거나 그런 식이 아니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홀짝 매매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해요.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좋아 보이는 재료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으면은 종목을 한번 따로 모아보세요. 모아서 나중에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복귀. 그러면은 내가 좋아 보였던 재료, 내가 진짜로 뭐 그거 베팅을 해가지고 뭐 홀짝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좋아 보여서 오픈해보고 싶어, 재료 열어보고 싶어 하는 종목들이 모일 겁니다. 데이터가 쌓이겠죠. 종목들이 1개, 2개 종목들이 쌓이고, 그걸 나중에 복귀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 값이 나오겠죠. 왜? 내가 여태까지 좋아 보여서 실제로 뭐 재료를 오픈은 안 했지만 열어보고 싶었던 종목들, 그런 것들을 뭐 1개, 2개, 3개, 막 5개, 10개 모아서 나중에 복귀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겠죠. 내가 좋아 보였던 종목들, 재료 오픈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나중에 10개가 모여가지고 봤더니 이 재료가 승인 여부 어떻게 나왔는지, 홀짝에서 내가 베팅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나왔더라도 주가가 어떤 변동을 보여줬는지, 이런 거를 복기를 하다 보면은 글쎄요, 정말 그 감각적이신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막 내가 10개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 모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9개가 다 수익이야. 혹은 10개 막 다 수익이야. 다 수익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짐승 같은 감각을 가지신 분이 빼고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은 승률이 상당히, 내가 좋아 보여서 모은 게 10개인데 그 중에서도 승률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분봉을 같이 엮어보면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재료에 대해서 호재가 나오더라도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아침에 갭 떠가지고 막 5% 3% 떴어요. 뭔가 내가 재료를 오픈했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 이거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한 10%? 10%? 내가 지금 3%가 갭 떴는데 한 6% 7% 넘어가면 팔아야겠다. 그 3%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그대로 밀리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까지 같이 복기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만 10개를 모았는데 거기서도 승률이,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 10개 모았으면은 사실 내가 이런 홀짝 매매를 계속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보이는 종목 10개 모으고 그런 게 승률이 최소한 8개 해도 좀 긴가민가 하죠? 왜? 이런 거는 보통 베팅을 세게 한단 말이에요. 10개 중에 저는 이런 매매를 계속 내가 이어갈 거라면 나 이거 감각적으로 혹은 봤는데 홀짝 매매 좋아, 괜찮은 것 같아, 최소한 8개에서 9개는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10개 고르면은 글쎄요, 8개 9개 승률이 8, 90% 나오기 쉽진 않겠죠? 그러면서 한두 개에서도 삐끗하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항상 주식에서. 자, 그리고 요거 플러스 이제 위메이드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주식인이니까 사실 위믹스를 뭐 같이 묶어보긴 해야 되는데 주가랑 연동이 되니까, 그거 외에 지금 위메이드는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미르 모바일 테스트 들어갔죠. 원래는 미르 모바일이 이제 11월 테스트하고서 12월 초 출시 예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저런 것 때문인지 좀 딜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12월 위메이드 그러면은 글로벌 사전 테스트 이렇게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고 요거를 4일 동안 실시하네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4일하고 하면은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테스트 거의 마지막이니까 시스템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르 모바일 테스트하고 뭐 연말, 빠르면 연말이고 내년 초 출시 여부, 출시는 하는데 이게 흥행을 해야 돼요. 흥행하는지 위메이드에서 뒤에 지켜볼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지금 일단 나이트크로우라는 게 있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트크로우도 그렇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거는 북미 신화 이런 거를 좀 엮어서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고,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출시 예정일이 일단 4월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 테스트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아직 출시 예정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메이드에서 지금 뒤에 게임 출시, 어차피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이 성공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르 모바일 흥행하는지 출시하는 이게 좀 더 빠르겠죠. 그리고 미르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팀에서 동접자에도 나름 상위권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그 여파를 이어서 미르 모바일이 좀 성공해 주는지, 그리고 내년 4월에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출시를 한다고 해요. 요거까지 좀 보시고, 자, 요거 외에 이제 위믹스 코인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거래소 상장이 있겠죠. 타거래소 보니까 일단은 닥사, 우리나라 그 밑에 있는 거래소 4개에서 정지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제 뭐 매매가 되는 곳도 있고, 혹은 그 좀 유명한 거래소에서 좀 상장을 하는지, 그래서 25일 간담회에서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상장 논의를 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논의가 뭐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상장 진행 여부가 좀 뚜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장을 하는지. 근데 요거를 요런 거래소 측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코인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큰 거래소에서 상장 진행 여부 이런 게 뒤에 따라오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다음 이제 뭐 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위믹스 코인 가격에 대해서 좀 혹시라도 뭐 이런 게임 출시 미르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P2E 그런 식으로 갖다 또 게임 내에서 뭐 코인 엮고 할 수도 있거든요. 위믹스 코인 가격 이런 거를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뒤에 나올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에서 다른 거래소 상장하는지, 위믹스 코인이 갑자기 좀 급등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게임들 눈앞에 있는 거는 미르 모바일.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미르4가 스팀에서 좀 대박을 쳤었기 때문에 그거에 엮어서 조금 더 흥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나이트크로우,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런 거 게임 출시하면서 엮이나 요 정도가 뒤에 나올 수 있는 재료인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위메이드 쪽을 그걸 봅시다. 한번 차트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 회사가 뭐 주가가 많이 망가지긴 하는데 회사가 뭐 상패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 게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정말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요 뭐 3만 지금 최근에 저점 만들었던 그 구간이 엄청 강했던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 그거는 일단 깨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이 지금 25,000원, 2만원 뭐 라운드 피겨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가 이제 작년에 그 미르 시리즈 대박치기 전에 조금 횡보했던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미르4 막 이슈 엮으면서 P2E 게임 막 유행하면서 올라왔던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지금 8, 9, 10, 11월 그리고 그 이전에 횡보했던 구간이 요렇게 3월부터 해가지고 한 3만원, 25,000원 가격대 여기 저점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었죠. 요 구간대에서 움직임. 그리고 사실 요 차트 지지 저항도 지지 저항인데 얘를 좀 차트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수급이에요. 뭐가 됐든 얘는 완전 막 그 좀 잡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등치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시총이 많이 내려왔죠. 지금 1조까지 내려왔는데 24만원일 때 지금의 4만원 6배 거의 뭐 6조 7조 시총이 꽤 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1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하락을 하더라도 최근에도 이런 외인 기관들 이런 매수세도 좀 있긴 있었고 얘네가 아직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결국 악재는 악재예요. 얘네가 뭐 물렸다고 해서 그거를 당장 뭐 주가 하락한 거에서 뭐 그런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뭐 게임 좀 뭐 대박을 치거나 하면은 그런 때 갑자기 좀 쇼커버링 식으로 갔다가 수급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얘는 일단 수급 영향을 좀 받는 종목이라는 거. 수급 영향 받는 종목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수급 체크를 계속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량 측면에서 이제 보통 악재로 갔다가 나오는 종목 뭐 상장 폐지는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는 들어가는 거고 내가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서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하면서 그 매도세가 언제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매도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좀 잠잠해지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언젠간 또 생길 거예요. 그런 구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느낌이죠. 주가 막 상승을 하고서 하락하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제 많이 터졌을 때 대비해서 확연히 줄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물론 얘는 그 뒤에 뭐 지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또 저점을 깨긴 했는데 악재로 갔다가 일단 하락을 하면은 이런 움직임, 거래량이 일단 확 줄어드는 그런 구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이제 당연히 상장 폐지로 인해서 단기 충격, 단기 하락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악재가 나온 종목에서 거래량이 잠잠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일단 악재가 나오면
악재 등장을 하면은 매도세가 출현합니다. 강한 매도세가 나오죠. 강한 매도세는 뭘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주가 하락도 하락이지만 시장가 매도란 말이에요. 즉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왜? 시장가로 파는 물량이 막 출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잠잠해지면서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는 이제 이 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 혹은 시장에서 최소한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 놀라서 팔 사람은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무조건 들고 있던 사람들이 뭐 탈출을 했고 뭐 그건 아니겠죠. 요 와중에도 이런 곳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놀라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막 10만 원인데 지금 뭐 3분의 마이너스 80% 요건데 70%나 80%나 90%나 그게 그거지. 있는 돈, 아니 없는 돈 셈 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최소한 그런 분들의 물량을 제외하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일단은 팔고 싶어 하는, 악재가 나온 종목에서 깜짝 놀라서 매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물량은 다 팔고 나면은 거래량이 조금 잠잠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물론 이런 것도 낙폭 과대에 대해서 뭐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분명히 좀 난이도가, 바로 악재가 출현하고 주가가 개파락하고 막 거기서 이제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높은 매매예요. 실시간으로 대응이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위메이드를 내가 이거 그래도 위믹스 코인 나중에 뭐 어디 다른 거래소 상장이라던가 혹은 얘 뭐 게임 같은 거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신규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포인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이 일정 구간에서 좀 들어온다거나 거래량이 좀 이 주가 막 하락하면서 막 거래량이 막 터질 텐데 그거에 좀 잠잠해지면서 횡보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그 정도를 좀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은 단기 낙폭에서는 단기적으로 낙폭 과하다 싶으면은 이제 뭐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단기 반등에 대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좀 상패가 나왔네요. 그리고 위메이드랑 엮어서 이제 뭐 게임주들, 얘네들도 조금 영향을 받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머지 게임주들한테는 저런 악재가 차라리 실현되면은 뭐 개파락을 하든 하고서 반영할 거 하고서 각자 도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게임주들한테는.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 들고 계신 분이 좀 없었으면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대응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이거 냅두고 뭐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최소한 뭐라도 이런 뭐 볼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뭐 아니면 내가 그냥 손절을 하고 밑에서 조금 추가 매수로 갖다가 접근을 해볼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지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홀짝 매매는 항상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